좋아요, 구독! 외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어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다만 강보합순에서 각각 마감했는데요. 다우지수는 0.48%, 나스닥은 0.7%, S&P 500 지수는 0.46%에서 상승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일단 CPI 둔화 추세를 좀 확인하게 되면서 일제히 지수는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지수의 상승폭 자체로 좀 본다면 FOMC 경계감 때문에 다만 한계가 된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CPI와 관련된 내용은 뒤에서 조금 더 짚어보기로 하고요. 국제 유가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배럴당 WTI 68달러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왔습니다. 장중에는 특히 4% 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미국 증시와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11월 CPI 발표에 대해서 크게 반응을 좀 보이지 않는 반면 유가 같은 경우에는 물가 지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 속에 유가에는 하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이었고요. 69달러 선을 좀 하회하게 되면서 근래 5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기사들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함께 보실 텐데요. 첫 번째 기사는 CPI와 관련된 기사 준비했고요. 일단 수치도 나와 있다시피 3.1%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어제 발표했던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 중 하나였습니다. 11월 CPI 지수였고요.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3.1% 상승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10월에 3.2%보다는 소폭 둔화한 모습이었고요. 일단 시장 예상치에는 부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식품과 에너지 물가를 제외한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4%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다만 시장 예상치에는 동일하게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자면 휘발유 가격 하락이 물가 둔화에 있어서는 가장 큰 덕분으로 기여를 좀 하긴 했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2.3%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2달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주거비였습니다.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해서는 무려 6.5% 정도 상승하게 되면서 11월 물가 상승분에 있어서 절반 이상을 좀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서비스 가격도 전월 대비해서 0.5% 정도 상승하면서 이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CPI 지수만 놓고 본다면 일단 큰 흐름상은 좀 하락하는 것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본다면 이 하락 추세가 모두 고르게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점인데요. 결과가 발표된 이후 시장은 좀 차분한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연준의 금리 결정에는 큰 이변이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었는데요. 다만 오늘 밤에 발표가 될 PPI 지수 또한 계속해서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내일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블룸버그 통신 기사 준비했고요. Raymond Vo's Strongest Possible Action on Huawei's Chip Breakthrough라는 기사입니다. 두 번째 기사로는 이른바 화웨이 내상 이 관련된 기사 준비했고요. 지난 8월 말에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대중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최신 스마트폰에 7나노급 반도체를 탑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상무부가 화웨이 사례를 좀 언급을 하면서 앞으로도 중국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제재를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20년 이후부터는 화웨이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로 14나노미터급 이하급 반도체 수출을 금지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웨이가 최근에 중국산 7나노미터급 반도체를 탑재를 하게 되자 수출 통제 조치가 좀 뚫린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외신들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ASML DUV 장비를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지나 러먼도 미국 상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의 스마트폰에 대해서 매우 우려스럽다.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미국 상무부는 엔비디아가 중국을 겨냥해서 만든 이 저성능 반도체 칩까지 수출 통제에 나선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때 엔비디아 주가가 좀 크게 밀리기도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러몬도 장관은 지난주에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만나서 대화를 나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엔비디아는 정부 방침을 지키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현재 상무부는 규제 강화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화웨이 그리고 SK
SMIC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에서는 화웨이 그리고 SMIC와 거래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라고 다소 강력하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일단 현재는 중국을 향한 미국의 수출 통제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반면 수혜를 입게 될 우리 기업들은 어디가 있을지 이 부분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중국과 관련된 소식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ee vows greater focus on Vietnam and as China aim to check US라는 기사고요. 일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부터 그리고 오늘까지의 일정으로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은 6년 만에 이뤄지게 됐는데요. 시 주석은 국빈 방문 기간 중에 베트남의 서기장 그리고 국가주석과 회담을 하고 판 민징 총리를 접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 주석의 방문을 계기로 해서 중국과 베트남은 당 차원의 교류와 안보 그리고 방위, 농산물 수출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두 나라를 연결하는 철도와 고속도로 이렇게 인프라 투자에 있어서도 지원 방안을 논의하겠다라고 전해졌는데요. 시 주석의 이번 베트남 방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미국과 베트남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현재 베트남을 탈중국 공급망 대체지로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반도체, 베트남에 있는 반도체 공장의 투자와 더불어서 히토류 개발이나 또 반도체 교육 등을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번 방문을 통해서 베트남이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과 가까이 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중 가장 수혜를 보는 나라라고 본다면 베트남이 당연히 될 수 있겠죠. 미중 무역 갈등으로 양국으로부터 일단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회담을 통해서 미국 견제가 좀 가능할지 베트남의 입장은 또 어떻게 전달될지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까지 그러니까 어제까지 해서 이틀에 걸쳐서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진행하며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사실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됐었는데요. 새로운 내용은 없다라는 점에서 오늘 있어서의 중국 증시의 흐름은 어떨지도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섹터별 움직임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는 초록빛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인데요. 일단 유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에너지 섹터가 좀 빨갛게 물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옆에 있는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12% 넘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전날됐었는데요. 일단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지 못했다, 시장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주가가 12% 넘게 정규장에서 빠지기도 했습니다. 특징주도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핀더도 함께 볼 거고요. 일단 2.92%, 3%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기업인 핀더더가 알리바바를 제친 데 이어서 미국에서는 아마존과 월마트의 새로운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강해진 이유는 핀더더의 자회사인 전자상거래 앱 테무에 있었습니다. 지난 8월에 미국 시장에 선을 처음 보였던 테무 같은 경우에는 무서운 속도로 미국 시장 안에서 선점을 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테무는 오프라인 매장을 두지 않고요. 주문받은 물품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직접 배송하는 식으로 유통비에 있는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중화권 매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핀더더 직원 1인당 매출액은 하나로 약 22억 4천만 원이고요. 징통닷컴에 대비해서 7.07배 그리고 알리바바에 대비해서는 4.17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테무의 이렇게 무서운 성장으로 미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핀더더의 성장성은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구글 함께 보시죠. 전일 대비해서는 0.79% 하락했고요. 약보합 수준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구글이 최근 진행하고 있던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즉 에픽게임즈가 승소를 한 건데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과정은 이렇습니다. 구글은 게임 이용자들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는 거래액의 약 15%에서 30% 정도의 수수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에픽게임즈가
이를 우회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자 구글은 포트나이트를 자사의 앱스토어에서 퇴출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에 에픽게임즈는 구글의 인앱 결제 시스템만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한 반경쟁적 행위다라고 소송을 낸 겁니다. 사실 이번 결정은 에픽게임즈가 애플을 상대로 낸 소송과는 크게 달라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애플과 에픽게임즈와의 소송에서 법원은 2021년 1심에 이어서 지난 4월 항소심에서도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이 반독점 위반 사례로 볼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전과 좀 차이점이 있다면 이번 소송은 애플과 달리 배심원단에 의해서 100% 결정이 됐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소 이번 결과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배심원단의 판결에 따라서 구글과 에픽게임즈는 내년 1월 판사를 만나서 구제책을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소송 결과는 구글과 같이 자사의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거래에 대해서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돈을 벌게 되는 다른 기업이죠. 애플과 아마존과 같은 다른 회사들도 함께 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구글이 일단은 항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신브리핑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